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자들이 세금 관련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로 인해 연말에 많이 올랐던 자산들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기계적인 하락으로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에 빨리 나갈 사람들 한번 다 털고 가는 것이 내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은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던 아주 중요한 한 해였죠. 미국 주식은 올 1월에 2020년에 길었던 하락 추세를 깨면서 상방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후 몇 번의 큰 조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S&P는 신고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추세적으로 강세가 완전히 확인되었기에 신고가는 시간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역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과 비슷한 타이밍인 1월에 의미 있게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렸고 이후 여러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연말까지 상승하며 역시나 연중 최고가 근처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자산들의 올 한 해 성적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152% 상승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요. 기술주를 상징하는 나스닥 100이 그 뒤를 이어서 55%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S&P가 26% 상승하며 암호화폐와 주식이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도 13%나 상승했고 채권조차 6% 상승하면서 모든 자산들이 상승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눈은 2024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 시장의 예측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분명히 내년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려 내년 3월부터 빠르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 연말이면 지금보다 거의 2% 가까이 낮은 3.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연준의 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이라면 연준이 말한 대로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면 2% 금리 인하로도 터무니가 없고 훨씬 더 많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예측값은 그 중간값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연착륙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CNBC가 전미 기업경제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학자 중 76%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게추를 놓고 보자면 연착륙 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는 실업률의 추이가 정말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업률은 3.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고용 약세의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기 침체가 올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실업률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실업률의 증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거의 완벽하게 역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향후 실업률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겠죠? 고용이 너무 강하면 이번에는 물가 하락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요. 따라서 고용시장은 너무 강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고용시장에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2024년 미국 경제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30년 내에 실제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4년 미국은 최근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금리를 한 해 동안 3%에서 6%로 2배나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은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1995년에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금리를 딱 3차례만 낮추며 경기 침체를 피해갔는데요. 2024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한 지금의 연준의 방향성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5년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대상승했습니다. S&P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무려 34%가 올랐습니다. 2024년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만약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며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2023년의 상승은 마치 장난이었다는 듯 진짜 불장의 시작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위험은 분명히 남아있죠. 따라서 너무 한 가지 예측에만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양쪽 모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증권자산과 상품자산은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권성 자산은 발행인의 실적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상품성 자산은 조금 더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 즉 유동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증권의 경우는 경착륙일 때는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므로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성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반면 연착륙일 때는 주식이 좋겠죠. 연착륙이면 금리가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좀 별로겠죠. 반면 주식은 경기가 괜찮으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면서 동시에 유동성도 확장되는 격포제를 맞기 때문에 채권보다 성적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는 경착륙일 때 당연히 대표 안전자산인 금의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금은 금리가 낮을수록 철저하게 좋습니다. 배당이나 이자가 없고 유동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반면 연착륙일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집니다.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는 금과 같은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험자산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연착륙 정도로 마무리되면서 유동성 확장이 시작된다면 모든 자산군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성적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측대로 연착륙이라는 전제하에 2024년 최고가 될 자산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꼽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적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한 상품 자산의 특성상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는 2024년에 애당초 주식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과 거의 완전히 똑같은 동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가치의 핵심인 실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증시가 무너졌던 역사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올해 들어 내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낮아졌고 최근에는 심지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라는 중요한 변수로 인해 증권 자산과 상품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주는 장면이죠. 물론 베스트는 연착륙입니다. 경기 하락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금, 채권과 같은 보수적 자산은 물론이거니와 주식과 비트코인도 모두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비록 마지막 날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S&P가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신고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단지 미국 주식이 올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연말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 신고가 달성이 잠시 방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현물 ETF 승인이 확 실시되어 보입니다. 오늘 SEC의 요청대로 거의 모든 현물 ETF 신청사가 지정 판매회사까지 기입하여 신청서 수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블랙록의 AP로 JP모건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죠. JP모건은 세계 1위 은행입니다. 이 둘이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ETF는 사실상 승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뜻이겠죠. 또한 비트코인의 패권을
월스트리트가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년간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산입니다. 주식시장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가 않죠. 이런 자산을 202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전통 금융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하겠죠. 그게 월스트리트의 탐욕적인 본능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하겠죠.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투자란 것은 사실 엄청난 분석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의 관찰력과 관심, 그리고 조금의 상상력만 있다면 이렇게나 쉽게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미리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게 투자입니다. 아직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 거인들에게 공격 가능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인 지금이 이 결정된 미래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좁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물 ETF 승인 이후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것에 대비한 선매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 뉴스가 나온 이후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기습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모두가 조정을 예상할 때 조정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정을 기대하면서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서로 먼저 사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조정이 오지 않는 것이죠.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2024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엄청난 기회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분량의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최신 자료들과 함께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내년 한 해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장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2023년이 끝났죠? 한 해의 끝을 축복이라도 하듯 서울에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작년보다는 만족스러운 1년을 보내셨는지요? 하고자 했던 일들은 많이 이루셨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024년은 과거 그 어떤 해보다도 행복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그런 한 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따뜻한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잘 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새해 새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